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황혼기에도 낭만은 필요하고 건강은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 DJ 주박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식사하시면서 듣는 분들도 계실 테고, 운동 다녀와서 숨을 고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배를 한번 만져보시겠습니까? 어떠신가요? 혹시 뱃살이 좀 잡히시나요? 아니면 갈비뼈가 만져질 정도로 날씬하신가요? 만약 지금 뱃살이 두툼하게 잡힌다면 크게 한번 웃으셔도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장수하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반대로 나는 평생 살 안 찌려고 밥도 반 공기만 먹고 저녁도 굶어가며 날씬한 몸매를 유지했다 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오늘 방송은 여러분을 위한 경고장입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살을 빼야 오래 산다는 상식이 사실은 내 수명을 깎아먹는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저 DJ 주박사가 의학적 근거와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볼륨 높여 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 주제와 딱 맞는 사연이 하나 도착해 있어서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68세 김말숙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자기 관리에 목숨 걸고 살아온 60대 후반 주부입니다. 처녀 시절부터 55 사이즈 옷이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지금도 밥은 딱 반 공기만 먹습니다. 고기는 기름기 낄까봐 입에도 잘 안 되고요. 채소 위주로 아주 깨끗하게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친구들이 저더러 독하다고 할 정도로 관리를 했죠. 그런데 박사님 이상한 건 접니다. 건강검진을 하면 당뇨도 없고 혈압도 다 정상인데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듭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툭하면 감기에 걸려서 한 달씩 고생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욕실에서 살짝 미끄러졌는데 엉덩이 뼈에 금이 가서 2달을 누워 있었습니다. 반면에 제 친구 중에 순자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뚱뚱합니다. 만날 삼겹살 구워 먹고 밥도 고봉밥으로 먹습니다. 배도 툭 튀어나와서 제가 살 좀 빼라고 잔소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친구는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저보다 훨씬 씩씩하게 전국 방방곡곡 여행을 다닙니다. 박사님, 죽어라 관리한 저는 왜 이렇게 골골대고 막 사는 저 뚱뚱한 친구는 왜 저렇게 건강한 건가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네, 김말숙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이 사연 들으시면서 혹시 뜨끔하신 분들 안 계십니까? 아마 지금 무릎을 탁 치면서 내 얘기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평생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관리했는데 오히려 몸이 약해지다니 정말 억울하고 기가 막힐 노릇이죠. 김말숙님,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수많은 김말숙님들, 제가 낭만 닥터로서 명쾌한 진단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말숙님은 잘못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너무 열심히 살을 뺐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숙님이 뚱뚱하다고 걱정하셨던 친구분 순자님 있죠.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의학적으로 봤을 때 순자 님이 말숙님보다 10년은 더 건강하게 장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노년 건강의 핵심은 날씬한 허리가 아니라 든든한 허벅지와 약간의 뱃살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의학용어로 비만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적당히 뚱뚱한 사람이 깡마른 사람보다 훨씬 오래 산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가 궁금합니다. 지금 댓글창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거기에 솔직하게 한번 적어 주십시오. 나는 평생 소식하면서 날씬하게 살았다 하시는 분은 1번. 나는 고기도 좀 먹고 뱃살도 좀 있고 통통한 편이다 하시는 분은 2번이라고 적어주세요. 아마 1번 적으신 분들은 오늘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그리고 2번 적으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삼겹살 파티 하셔도 됩니다. 도대체 왜 마른 사람이 더 빨리 죽고 뚱뚱한 사람이 오래 사는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대학병원 의사들도 진료실에서는 시간 없어서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던 그 충격적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혹시 나이가 들면서 밥맛이 없고 살이 저절로 빠져서 이제 내가 몸이 좀 가벼워지는구나 하고 좋아하셨습니까? 그건 몸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내 생명 불꽃이 꺼져가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왜 살이 빠지는 게 암보다 무서운지, 그리고 내 몸을 살리는 진짜 효자 음식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약속드린 대로 병원에서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아주 방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무려 200만 명에 가까운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10년 넘게 추적 관찰을 한 겁니다. 체중과 수명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본 거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사망 위험이 가장 높은 그룹은 뚱뚱한 비만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체중 그룹이었습니다. 오히려 약간 통통하다고 느끼는 과체중 그룹이나 가벼운 비만 그룹이 정상 체중이거나 마른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의학계에서 말하는 비만의 역설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살이 찌면 혈관도 막히고 심장에도 무리가 가서 빨리 죽는다고 배웠는데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넘치는 게 에너지니까 잉여 에너지가 지방으로 쌓이면 그게 독이 됩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가고 70대가 되면 상황이 180도 바뀝니다. 이때부터는 에너지가 늘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나이 든다는 건 내 몸속의 배터리 용량이 점점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자동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새 차니까 연비가 좋습니다. 기름을 조금만 넣어도 쌩쌩 잘 나갑니다. 그런데 10년, 20년 타서 낡은 차는 어떻습니까? 연비가 뚝 떨어집니다. 기름을 아무리 넣어도 금방 바닥나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음식을 먹어도 영양분 흡수가 잘 안 되고 에너지를 만드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럴 때 갑자기 암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큰 병이 찾아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몸 입장에서는 전쟁이 난 겁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려면 보급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몸에 약간 쌓여있는 지방은 든든한 비상식량이 됩니다. 입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도 몸에 저장해둔 지방을 태워서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마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비상식량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병과 싸워야 하는데 총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말기 암 환자나 중증 질환자들을 보면 뚱뚱해서 돌아가시는 분보다 너무 말라서 기력이 쇠하여 돌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을 뺀다고 밥을 줄이면 우리 몸은 지방을 태우는 게 아니라 근육을 먼저 잡아먹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노년의 살 빠짐은 단순히 몸무게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내 뼈를 지탱하고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생명 유지 장치인 근육이 녹아내리는 과정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근육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걷는 게 힘들어집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니 자꾸 넘어지게 되고 넘어지면 고관절이 부러집니다. 노인에게 고관절 골절은 암보다 더 무섭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번 자리에 눕게 되면 근육은 더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결국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연 보내주신 김말숙님께 살 빼는 게 독이 됐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박사님, 저는 배만 볼록 나온 마른 체형인데 이건 괜찮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 계실 겁니다.
팔다리는 가느다란데 배만 올챙이처럼 나온 분들. 죄송하지만 이분들이야말로 오늘 방송에서 가장 긴장하셔야 할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그냥 마른 사람 이야기였고요. 마른 비만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 배만 나온 게 전체적으로 뚱뚱한 것보다 더 위험할까요? 그 충격적인 이유와 해결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들 계실 겁니다. 나는 배가 좀 나왔으니까 괜찮겠네 하고 말이죠. 그런데 거울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배는 남산만큼 나왔는데 허벅지나 종아리는 젓가락처럼 가늘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비상벨을 울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적으로 가장 최악이라고 꼽는 근감소성 비만, 다시 말해 마른 비만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냥 뚱뚱한 것보다 마른 비만이 더 위험할까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체격이 큰 뚱뚱한 분들은 그 무거운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라도 근육이 어느 정도 발달해 있습니다. 몸을 움직여야 하니까 다리 근육도 꽤 튼튼한 편이죠. 그런데 마른 비만은 다릅니다. 몸을 지켜줄 근육 갑옷은 하나도 없고 뱃속에는 시한폭탄인 내장 지방만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 내장 지방이라는 녀석은 피부 밑에 쌓이는 피하 지방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피하 지방은 그냥 보기에 좀 안 좋을 뿐이지만 내장 지방은 우리 장기 사이사이에 껴서 끊임없이 독소를 뿜어냅니다. 마치 뱃속에 염증 공장을 차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이 독소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멀쩡하던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심장을 공격합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당뇨병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이 혈당을 가장 많이 소비해 주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허벅지는 우리 몸의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남아도는 잉여 에너지를 활활 태워 없애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마른 비만인 분들은 이 소각장이 문을 닫은 겁니다. 다리가 가늘다는 건 태울 곳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갈 곳 잃은 혈당은 어디로 갈까요? 결국 다시 뱃살로 가서 차곡차곡 쌓입니다. 배는 더 나오고 다리는 더 가늘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 결과를 보면 근육이 없고 배만 나온 노인은 일반 노인보다 당뇨병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았고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도 훨씬 높았습니다. 겉으로 옷을 입었을 때는 티가 잘 안 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병을 키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서 더 위험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마른 비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병원 가서 비싼 검사 받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초간단 자가진단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양손의 엄지와 검지를 둥글게 말아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종아리의 가장 굵은 부분을 그 동그라미로 감싸 봅니다. 만약 종아리가 손가락 원 안에 헐렁하게 들어간다면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근육이 다 빠져서 뼈만 남았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종아리가 꽉 차서 손가락이 다 안 잡힌다면 아주 훌륭한 상태입니다. 종아리가 굵을수록 혈관이 튼튼하고 심장이 건강하다는 증거거든요. 지금 한번 해보셨나요? 만약 헐렁하시다면 오늘부터 당장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박사님, 그러면 헬스장이라도 끊어서 무거운 역기를 들어야 하나요? 무릎도 아픈데 어떻게 운동을 합니까? 하고 걱정부터 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니어의 운동은 젊은 사람들의 운동과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운동하다가 골병 듭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죽어가는 내 근육을 되살리는 기적의 방법. 그리고 근육을 만들기 위해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의외의 음식. 비싼 단백질 보충제보다 흡수율이 3배나 높은 이것이 무엇인지 바로 다음 장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먹고 어떻게 운동해야 하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시겠죠? 시중에 보면 노인용 단백질 보충제니 뭐니 해서 비싼 제품들 정말 많습니다.
자식들이 사다 줘서 찬장에 쌓아두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물론 드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좋고 흡수율도 끝내주는 보약은 바로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달걀입니다. 에이, 겨우 달걀 이야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그냥 달걀 프라이로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 기능이 떨어져서 고기나 달걀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가 안 되면 영양분이 근육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 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조리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달걀찜입니다. 달걀을 물과 1:1 비율로 섞어서 아주 부드럽게 찜을 해 드시는 겁니다. 여기에 두부 반모를 으깨서 같이 넣어주면 금상첨화입니다. 달걀의 동물성 단백질과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만나면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3배는 빨라집니다. 치아가 안 좋은 분들도 후루룩 마실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고 위장의 부담도 전혀 없습니다. 비싼 보충제 한 통 살 돈이면 달걀 5판은 살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아침 식탁에 꼭 두부 달걀찜을 올려 보십시오. 일주일만 드셔도 아침에 눈 뜨는 게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노른자 빼고 드시는 분들 계신데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는데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치매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하루 2개 정도는 전혀 문제 없으니 안심하고 다 드셔도 됩니다. 자, 잘 챙겨 드셨으면 이제 근육을 만들어야겠죠. 박사님, 저는 무릎이 아파서 걷지도 못하는데 무슨 운동입니까? 하시겠지만 걱정 마십시오. 제가 낭만 닥터 아닙니까? 힘들게 땀 흘리며 뛰는 운동은 시니어에게 노동입니다. 우리는 딱 2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종아리와 허벅지입니다. 지금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계신가요? 텔레비전 보시면서 바로 따라 해 보십시오. 발바닥을 바닥에 딱 붙인 상태에서 발뒤꿈치만 번쩍 들어 올리십시오. 종아리에 힘이 딱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3초 버티고 천천히 내리십시오. 이걸 수시로 반복하는 겁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입니다. 여기 근육이 펌프질을 잘 해줘야 온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고 심장마비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허벅지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쫙 펴서 다리를 일자로 만들어 보십시오.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 허벅지 앞쪽에 단단하게 힘이 들어갈 겁니다. 그 상태로 5초만 버티세요. 하나, 둘, 셋, 넷, 5. 어떠신가요? 허벅지가 뻐근하시죠? 이게 바로 내 몸을 살리는 신호입니다.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드라마 보실 때, 뉴스 보실 때 습관적으로 뒤꿈치를 들고 무릎을 펴주세요. 이 사소한 습관이 1년 뒤에는 지팡이 없이 걷게 만드는 기적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허벅지는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총정리해 드리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낭만 닥터의 당부 말씀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너무 많아서 깜빡깜빡 하신다는 분들을 위해 낭만 닥터가 딱 3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이 들어서 마른 몸은 자랑이 아니라 비상사태입니다. 소식한다고 밥 굶지 마시고 약간 통통한 몸매를 유지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이제 친구들 만나서 나 살쪘어라고 한탄하지 마시고 나 건강해라고 자랑하십시오. 둘째,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팔다리만 가늘어지는 마른 비만입니다. 체중계 숫자보다 중요한 건 내 허벅지의 두께입니다.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걸 좋아하지 마시고 종아리가 단단해지는 걸 기뻐하십시오. 셋째, 거창한 운동과 비싼 보충제는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아침 두부 달걀찜 챙겨 드시고 텔레비전 보면서 뒤꿈치 들기와 무릎 펴기 운동을 습관화하십시오. 이 사소한 습관이 10년 뒤 여러분을 지팡이 없이 걷게 만들 겁니다.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평생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정작 본인 입에는 맛있는 거 한 점 제대로 못 넣고 사셨잖아요. 이제는 좀 드셔도 됩니다. 살찔까봐 맛있는 거 앞에 두고 참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뱃살은 게으름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건 지난 세월을 치열하게 버텨온 훈장이자 앞으로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지탱해 줄 든든한 에너지 탱크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에는 따뜻한 밥 한 공기 뚝딱 비우시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마음 편한 것, 그것보다 더 좋은 보약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도 살 뺀다고 밥 굶는 친구분이 계신다면 이 방송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건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낭만으로 채워드릴 건강한 이야기 가득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낭만 주치의 DJ 주박사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